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오늘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첫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이기도 하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늘부터 출항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수를 삭제하고 경제를 강조한 김종인 체제의 통합당, 어디로 향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서초울 지역구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대 국회를 초선 의원으로 보내셨는데 이번에 21대에서도 뵐 수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데 간단히 20대 국회를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오명을 남긴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법안 통과가 9,139건, 총 더 24,000건 중에 38% 정도 통과해서 식물국회다 이렇게 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9,000건이 통과되면 하루에 30건씩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4년에 1,000건, 일본은 500건밖에 통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숫자로서보다는 좀 실질적인 그런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제 개인적으로 20대 국회는 정말 파란만장한 국회였다. 제가 초선이었지만은 3선 이상의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직선거법도 고발돼가지고 처음으로 대법까지 한번 가봤고 또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아봤고 또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또 자유한국당 복당 탈당 복당도 한번 해봤고 또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이러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라든지 강화문이라든지 서초동 집회도 많이 1년 동안 참여했고 또 그것 때문에 기소돼서 지금 재판도 대기 중이고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대표로 처리한 법안만 50개고 공동으로 한 700개 정도 처리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법안 통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질이 좋은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재건축 관련이라든지 세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여러 가지 R&D 이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주 52시간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실제 우리 국가 경쟁력, 국민의 잘 살 수 있는 이런 법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네네.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입당하셨다가 다시 이제 복당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에 관련해서 사실은 탄핵이 옳았냐 옳지 않았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거쳤던 일련의 과정들 본인의 그런 판단에 따른 결과 행동 이런 것들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지만은 그 당시는 84%의 국민이 여러 가지 지지가 있었고 또 제가 탈당 복당하는 것은 보수 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지 제 개인적인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그 당시에 탈당했을 당시에 그 당과 다시 통합으로 들어가시고 복당하실 때 당이 똑같던가요? 아니면 다르던가요?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달랐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네. 통합당 관련 질문을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오늘부터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기한을 두고서 오늘 딱 출범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원래 찬성하셨었나요? 네네, 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당을 완전히 지금 탈바꿈시켜서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도층을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 4월에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이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2년 뒤에 있을 대선 후보를 네. 제대로 육성해서 보수가 정권 탈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들이 과연 1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간단치는 않죠. 예, 그래서 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간단치는 않지만 잘 될 거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들리는데 네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보수냐 뭐 우파냐 자유냐 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막 집중해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혁신을 내세우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은 기존 지지층이 또 뭐 새롭다 좋다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일부 강성 보수층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반대를 할까, 또 여러 가지 비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탈피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우려, 또 뭐 3차 추경이라든지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 네. 또 기본소득제라든지 국민고용제 뭐 이런 적극적인 수용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신문에서는 좌클릭 김종인 비대위 괜찮나 뭐 이런 제목도 달고 있는데, 저는 그 유승용 재상, 임진왜란 때 유승용 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임진왜란을 국가 재조지운, 국가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기운을 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대부분 사람들은 임진왜란은 조선을 완전히 망하게 한 그런 어떤 파괴한 이런 걸로 평가했지만은, 유승용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기운을 준 그런 전쟁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파괴적 혁신을 내세우는 것은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을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당 내부에서는 뭔가 좀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바뀌고 있습니다 알리겠지만 국민들이 더 이제 지지를 해줘야지만 이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우선 기존에 해왔던 기존 방식과 조금 다른 그런 다양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 있다. 이렇게 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 당이 영남 마인드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영남 마인드를 버리고 정말 수도권 마인드로 해서 뭔가 수도권의 어떤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부 싸움이라든지 막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정치, 이길 수 있는 어떤 정책,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하태경 의원하고 민경욱 의원이 주말 내내 SNS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민경욱 의원이 뭐 팔로우 더 파티라고 해가지고 선거 조작 관련된 내용을 주장하니까 하태경 의원이 여기 대해서 엄청 반대하면서 차라리 탈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분적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방금 내가 이야기한 세 번째 이야기는 네, 그렇죠. 국민의 공분을 사는 내분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것도 우리 어떤 당 내에서 조용히 이루어져야지 밖으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은 맞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걸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민경욱 의원은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며칠 전까지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헌법기관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하지만은, 저도 선거 관련에는 99.9%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개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까지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내내 혹은 그 전주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윤미향 당선인, 이제 국회의원 됐습니다마는 윤미향 네네. 의원과 그다음에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 피해 관련된 공방이었습니다.
네네. 이 공방을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공방이요?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과 관련해서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기자회견한 내용과 네네. 윤미향 당선인이 당시에 당선인 신분으로서 했던 이에 대한 뭐 반응,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윤미향 당선인이 네. 많이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전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윤미향 당선인이 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여러 가지 소명을 했는데 진짜 네. 소명된 의혹은 그 기자회견으로 소명된 의혹은 전혀 불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네. 의혹만 추가되고 모든 것은 검찰에 맡기던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네. 각 신문사 사설이라든지 네티즌 반응을 봐도 그런 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지금 이제 국회의원 됐습니다만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태도는 혹은 반응 기자회견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사퇴라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 국민의 공무원으로 사퇴 해야 된다 이런 국민 대출 운동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해계 담당자 참고인 조사도 네. 했고 앞으로 네. 윤미향 그 의원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겠지만은 네. 좀 더 지켜보고 거기 미진하다면 저희 당은 여러 가지 어떤 국정조사도 요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대출 운동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일단은 지켜보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켜보되 의혹이 나오게 되면은 안 되면 국민 퇴출 운동까지 할 것이다. 일단은 지켜보고 네네. 국정조사에서 미진하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국정조사한다 검찰 조사가 충분하면은 네. 저희들도 그 결과를 따를 것이지만은 네. 그것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여러 가지 좀 그런 장면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은 국정조사라든지 국민 대출 운동까지 벌일 것이다 이런 말씀. 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왜곡과 지나친 조롱이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켜보는 것도 바람직한데 네. 그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회계부정 기부금에 대한 회계부정이라든지 주식 매매 관련이라든지 안성쉼터라든지 딸 유학 자금이라든지 남편 신문사 특혜라든지 위안부 합의 사전 파업이라는 다양한 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할머니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자꾸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 진영에 어떤 그런 논리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섰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신중하게 좀 지켜본 다음에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각오이시군요. 예, 하여튼간 너무 오늘 말씀 고맙고요. 21대 국회 앞으로 정말 저희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